이렇게 용산, 여의도, 마포까지는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로. 그럼 이게 과연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직접적으로 함께 드리는 진메달입니다. 자, 여의도는요, 대한민국 금융의 핵심이죠. 지난 영상에서 정리했던 용산과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여의도 접근성, 용산 접근성이 부동산의 핵심 키워드로 계속 떠오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의도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입지가 좋아지는 곳이 어디인지, 거기가 아직 관심을 안 받았다 그러면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또 어디인지, 요거 한번 같이 알아봐요. 서울시는 용산과 여의도의 개발에 지금 아주 큰 힘을 실어주고 있죠. 2018년도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당시 서울시장님께서 싱가포르에서 좀 뜬금없으셨는데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뜬금포를 날린 날부터 여의도와 용산의 집값이 수직 상승을 하게 되죠. 이게 이른바 싱가포르 개발 선언이었는데, 이 개발을 7주 만에 또 보류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다시 하시게 되죠. 이 발표 선언에 힘입어서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 시장이 즉각 반응을 해버리니까 우리 전 국토부 장관님께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서 제동을 거시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 개발을 전면 보류했던 건데, 이게 이번에는 현 서울시장께서 서울시 2030 플랜을 발표하시면서 여의도를 개발하겠다고 힘줘서 말씀하셨고요. 자, 이렇게 10월에 서울시에서는 여의도의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걸 또 국토부에서 말이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안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 법률안의 국회 통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깊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던 내용인데, 반포의 아리팍이 42억 신고가를 찍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요걸 의식해서 여의도 개발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발표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서울시 계획을 통해서 여의도를 세계 5대 금융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의 상황 자체가 언제이냐가 문제지 개발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자료를 통해서 여의도와 용산이 개발이 된다면 집값에는 무조건 영향을 준다는 걸 우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개발을 말렸었고 지금도 말리고 있고, 어쨌든 개발이 되면 주택 가격에는 큰 영향을 준다, 이런 거니까 개발 발표는 연기됐지만 우린 이걸 좀 미리 계획해서 준비를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게 발 빠르신 분들은 이미 30억대 여의도 아파트의 갭 투자를 노후용으로 아주 무리해서 마련을 하셨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후용이라도 이렇게 30억 아파트를 갭 투자로 할 여유가 조금 안 되니까 일단 여의도가 개발되면 주변에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를 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수도권에서 이 여의도까지, 업무지구인 여의도까지 빠르고 편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철도 노선을 알아보는 거겠고요. 여의도의 집값이 수직 상승한다면 이 집값은 주변에도 영향을 무조건 주게 돼 있고요. 이 가격은 이 철도 노선을 따라서 시간차를 두고 흘러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예컨대 여기 기존 시세가 30억이었고 주변에 어떤 노선의 기존 시세가 5억이었는데 여기가 50억으로 오르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수요는 가격에 부딪히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언젠간 얘도 이 개발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 라인이 철도 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은 여기지만 내가 가격에 부딪혀서 어디론가 흘러가면 다른 사람들도 가격에 이렇게 부딪혀서 옆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쪽은 아니죠, 어디론가 흘러가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의도가 개발이 되면, 지난 영상에서 용산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개발되면 마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여의도가 개발이 돼도 마포에 가장 큰 영향을 줘요. 먼저 일자리의 연계성 때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여기와 여기가 아무리 크게 개발이 돼도 모든 일자리를 위한 공간, 그게 작은 사무실이든 큰 빌딩이든 그 공간들은 한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이쪽에 가장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주 수요들이 발생을 하면 전통 학군을 찾아서 양천구 쪽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마포 쪽에도 신흥 학군이 형성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마곡지구와 상암지구를 다룰 건데, 여기가 어떤 이유에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가격들은 결국에는 여기 가격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 여기 가격이 올라가면 얘네들은 가만히 있다가 또 이 위에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자, 이게 그냥 흘려듣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굳이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지금부터는 여의도에 연결된 철도 노선과 앞으로 연결될 철도 노선들을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요게 만약에 신안산선이라 그러면 이렇게 신안산선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신안산선을 따라서 내가 광명에 관심이 있든 시흥에 관심이 있든 안산에 관심이 있든 인천에 관심이 있든 내 자본이 2억이든 3억이든 1억이든 내가 집을 사실 땐 딱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여기 서울까지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거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내가 여기에 지금 집을 샀는데 지금 호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건 내가 집을 샀는데 불안해서 미치겠다. 꼭지 산 거 아닌지 너무 불안한데 원래 같은 단지 아파트라도 가격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거래되는 것도 있고 이 아래에서 거래되는 것도 있고 요즘 같은 때 언론에서도 이걸로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 가격만 보시니까 계속 불안한 거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요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고요. 근데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가격이 올라갈까봐 지금 여기를 건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건들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영향을 주고 요 라인을 알고 요걸 경험해 보셨으면 불안함이 조금 덜 하실 텐데 이게 자꾸 여기만 보시니까 서울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의도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오늘 주제를 여의도로 잡아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제 앞으로 여의도는 용산이고 용산은 여의도고 그리고 여의도는 곧 마포고 이렇게 용산, 여의도, 마포까지는 하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로. 그럼 이게 과연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 영향을 안 주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스카이라인들이 완성이 되고 용산도 완성이 되면 이게 주변에 영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면 얘는 시간을 지나고 또 여기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은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여기 주변 어디를 사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당장 내 집 마련을 할 일이 없으시더라도 가격의 흐름만 공부하시는 것만으로도 수요 공급이고 호재고 뭐고 이런 거 다 복잡하다. 그러면 가격 움직임만 매일 쳐다보고 계셔도 이렇게 딱 1년만 하셔도 웬만한 부동산 전문가보다는 더 나아지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 전달해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요거예요. 여기의 개발은 주변 가격에 영향을 준다. 근데 시간 차이가 좀 있다. 자, 지금 우리 여의도는요, 5호선과 9호선이 운행 중에 있고요. GTX B노선과 신안산선 그리고 신림선이 예정돼 있고 GTX D노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요거까지 추가를 좀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 신림선, 서부선, 남곡선은 뭐냐면요. 서울시에서 교통 소외 지역을 촘촘히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요런 경전철 계획을 세웠었어요. 신림선과 동북선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서부선과 위례신사선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요렇게 4개는 근본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죠.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10년이 훨씬 더 지난 아무튼 엄청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사실 이런 경전철들은 집값에 영향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겠지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결국 일자리인데요. 이 노선들이 일자리까지 연결이 돼야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위례신사선이요. 이 위례신사선은 송파에서 강남을 연결해주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좋은 노선이고요. 자, 오늘 제가 감히 이 노선들을 평가하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우이신설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에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생겼다. 그러면 이 우이신설선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실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교통망을 보시면 앞으로 철도 노선들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누르면 교통망이 나오고 다시 누르면 없어지고 자, 이제 여의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의도에는 5호선과 9호선이 지나가는 여의도역이 있고요. 9호선만 지나가는 색강역이 현재 이렇게 있는데 교통망을 보면 여기 이제 동여의도역이 생길 예정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이렇게 63빌딩까지 가는 길이 좀 더 가까워졌네요. 요즘 63 스퀘어라고 얘기하나 봐. 옛날에 우리 63 빌딩이라 그랬고 저 어렸을 때 여기가 정말 높은 빌딩이었는데 자, 어쨌든 동여의도역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눌러보면 동여의도역과 색강역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걸 이어주는 게 신림선이에요.
자, 신림선은요, 동여의도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들어와서 여기서는 1호선, 여기서는 7호선, 여기서는 2호선과 만나게 되는데 여긴 그냥 목적지인 여의도면서 9호선. 자, 신림선은 경전철이지만 이렇게 서울의 주요 지역을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주요 노선들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노선이고요. 아무래도 신림선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신림역 밑으로 이 지역이 가장 불편했던 지역일 텐데 그게 해소가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여기 향후 추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다 너무 올라서 신림선은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22년 5월 개통을 앞두고 시험 운행을 돌입한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사를 마주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지도를 오셔가지고 신림선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는 작업을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가격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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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데요. 그게 서부선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2호선과 만나고 7호선과 만나고 노량진 9호선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서부선은 이렇게 한강 이북과 이남을 연결해주는 노선이면서 9호선, 7호선, 2호선으로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을 좋게 해주는 그런 노선이고요. 여기서도 기존에는 불편했던 요쪽, 그러니까 앞서 이렇게 신림선과 연결을 해봐도 이쪽의 입지가 매우 좋아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봉천동이 아닌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지금 서부선을 계속 보면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서 광은창, 신촌 거쳐서 세절까지 가는데 이쪽에는 대학가가 있고 이쪽에는 또 신흥 학군지가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이 쭉 들어오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에 비해서 여기는 아직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관심을 덜 받고 있다. 요 서부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또 미래에 언젠가는 생길 요 강북횡단선이 있어요. 요거는 오늘 주제랑은 조금 안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여기가 여기 이 역사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 어딜 텐데요. 지금 이 지역이 새 아파트, 헌 아파트, 빌라 뭐 다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단절이 돼 있는데 나중에는 상암이랑 한 생활권이 될 곳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쪽이 많이 관심을 덜 받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인서울로 진입하시고 싶으시다면 여기 그리고 여기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고요. 여기서 이 세전력은 다시 미래에 이렇게 해서 고향과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자금이 조금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를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 노선이에요. 요 노선. 요게 고양 은평선이고요. 요건 3기 신도시인 창릉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마련이 된 건데요. 자, 요렇게 돼요. 아까 여기서 요렇게 해서 세전력으로 들어왔죠? 세전역에서 쭉쭉쭉쭉 들어가서 고양시청역까지. 지금 여기 고양시청이 여기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청이 여기 있는데 이 고양시청이 이쪽 부지로 이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렸네. 여기 이 역사 위치는요. 확정된 사항은 아니에요. 역사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냥 설명상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양시청역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먼 미래가 되겠지만 여기서 쭉 내려와서 여기 중간에도 역사가 몇 개 더 생길 거예요. 쭉 들어와서 화정을 거치고 행신을 거치고 여기 3기 신도시 창릉역에 가게 되겠는데 이 창릉역에 가면 여기는 또 GTX A 노선이 있죠. GTX A 노선을 타면 A 노선부터 볼까요? 여기 창릉역에서 GTX A 노선을 이용하면 이렇게 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강남 진입도 좋아지고 그게 여기에요. 여기 창릉역. 그리고 그대로 들어와서 세전역까지 가면 요 세전역에서 서부선과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서부선과 연결이 되면 이렇게 들어와서 여의도, 용산, 공덕까지 요거 하나로 접근성이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현재 시점도 중요하잖아요. 현재는 3호선이 있어서 3호선을 이용하면 여기 원당역이라는 곳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원당역에서 3호선을 이용하면 원당 출발, 종로 3가까지 도착 33분이 걸리네요. 종로 3가까지만 가면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종로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지금도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도 이렇게 종로 접근성이 좋은데 여의도, 용산, 강남까지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고요. 여기에 또 간접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신분당선 삼송 연장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삼송역까지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삼송역에서 이렇게 이용하면 용산까지 들어오는 거고요.
이 신분당선이 정말 괴물 노선인 게 강남을 찍고 용산을 찍고 대한민국의 1등 공원이 될 민족공원까지 찍고 조금 더 내려가면 판교까지 가버리니까 이건 뭐 더 말하면 입이 아픈 노선인데요. 얘가 이제 미래에 이렇게 삼송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삼송에서는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을. 그러면 여기서는 원당역에서는 하나, 둘, 삼송 끝났죠? 근데 지금 여기 아파트들이 관심이 많이 안 들어와 있다고요. 그나마 여기는 재개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관심이 안 들어왔어요. 특히 이 부근의 대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당장 사는 건 아니고요. 임장을 한번 가보셔요. 임장을 한번 가보셔서 이 집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컴퓨터 툭툭툭 두들기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임장을 한번 가보셔서 어떤지 슉 둘러보시고 지도 하나 꺼내 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노선들을 한번 타 보시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창릉 신도시고 창릉 신도시가 생기면 공급 폭탄 때문에 주변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창릉 신도시는 이 고양시 전체를 완성시키는 퍼즐이 된다니까요. 퍼즐. 지금 주변으로 행신이 있고요. 능곡이 있고요. 일산이 있고요. 화정이 있고요. 원당이 있고요. 원흥이 있고 삼송이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비어있는 걸 채워주는 게 창릉 신도시고 창릉 신도시가 생기면서 여기가 오히려 더 완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너무 많은 일산의 킨텍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교통중심 대곡 여기가 고양시 100만 인구 고양시의 고양시청역 그 시청역과 서울을 연결해주는 노선 여기서부터 좋아지는 서울 접근성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고양시에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요게 고양 은평선이죠. 요게 지금 말씀드린 고양 은평선이고 여기가 고양시청 여기가 그럼 여기까지 또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나 살아생전에 되기는 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이미 이 유명한 노선들은 가격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부동산은 없어요. 얘도 좋고 얘도 좋은데 어떤 부동산이 더 좋냐 이걸 찾는 건데 이게 좋다는 거는 결국 기다리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강남 당연히 좋죠. 앞으로 용산과 여의도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여기처럼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시간에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양극화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다들 GTX 노선에만 현안이 돼 있잖아요. 저도 지난 영상에서 앞으로는 요 복합 환승센터를 주목하셔야 되고 요 기타 환승센터까지는 붙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여기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취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양극화를 많이 걱정하셔서 지금 하단에 있는 집과 상단에 있는 집의 가격 차이가 얘는 거의 이렇게 올라가고 얘는 지금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난다. 그래서 양극화 하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도 못 들어가요. 여기도.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양극화가 계속 진행이 돼도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 살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일자리가 여기 집중이 되니까 여기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요 안에만 살 수 있나요? 일단은 중심지에 몰릴 거고 중심지와 접근성이 좋은 이런 역을 따라서 몰리겠죠. 그 다음에는 가격이 부딪히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되는 곳, 여기와 연결되는 곳 이렇게 연결되는 곳까지 수요는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사람들은 이런 데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미 너무 비싸니까 여기에 못 들어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곳과 연결된 곳들 이런 곳까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이다. 지금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디까지 갔다 지금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알아봤죠? 지금 아무래도 여의도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노선은 당연히 요거죠. 신안산선. 요거는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이제 다 외우셨을 텐데요. 신안산선이죠. 여기서 요렇게 타고 쭉쭉 내려와서 요 광명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요. 요렇게 내려오고 여기서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화성까지 가는 거고요. 여기는 또 어마어마한 테마파크가 생기죠. 요거 제가 예전에 영상 하나 만든 거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요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안산까지 제가 요 안산에 아직 안산 땅이 한 2만 평 정도 있는데
앞으로 계속 못 살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신안산선은 너무 좋은 노선이기 때문에 쭉 둘러보시면서 지금 내 자금에 되는 대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서해선과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만나는 곳들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겠죠. 근데 비싸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쯤 되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뭐 여기보다 지금 여기가 무조건 좋아서 여기를 더 핏대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가격을 보아하니 지금 시점에서 가격을 따져보니 여기가 지금 좋더라, 요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와 용산이 개발되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지역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송도. 요건 다음 영상에서 계속 할게요.